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6일 밤 민주당 최고위는 송영길과 김용에 대한 후보 등록 문제를 논의하는데 송영길의 복당 6개월 미만, 김용의 당비 미납 건이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했지요. 이에 대해 박규환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요강에는 지원 자격이 토익 900점 이상인데 토익 600점인 A가 지원했습니다. A는 요강을 몰랐다며 합격시켜달라고 합니다. 일부 회사 임원들은 A는 고생한 사람이니 합격시켜주자고 합니다. 임원회의를 열고서 A에 대해서만큼은 채용 요강 예외 인정 결정을 내리자고 합니다. 늘 해오던 채용 요강인데 적어도 공고 나가기 전에 토익 600점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야지. 지원서 내고 나서 예외 인정 요구하면 900점인 줄 알고 지원 포기한 890점은 어떡하라는 말인지 아쉽고 안타깝지만 예외 인정해주면 채용 비리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7일 오전 송영길과 김용은 기자회견을 열고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원회에 회부하라. 당무위원회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자, 이어 몇 시간 후 송영길과 김용의 출마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요. 조성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서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서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당비 미납자들에 대해서 일괄 안내하고 피선거권을 살려주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예외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습니다. 22년 전당대회 박지원 당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당에 경선 신청한 이재준 당원에 대해서 복당 기일 미도래로 불허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가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의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2030 없이는 2030 없다라는 슬로건을 했던 것처럼 2030에 호소하는 집중적인 당의 역량을 배치할 생각인데 조국 합당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완전히 스텝이 꼬여가지고 오히려 2030과 멀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조국 대표와 관련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이미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 유인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야말로 2030 문제를 풀 적임자라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제가 실제로 애정이 많습니다. 2030에 대해서. 그리고 네. 제가 37살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젊은 피 수혈 1호로 저를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제가 이제 거꾸로 DJ의 입장이 돼서 젊은 피를 수혈하고 2030을 대폭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최고위원 2명도 다 2030으로 지명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자도 제가 찬성을 했던 것이고.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가 민주당 개혁위원 활동을 할 때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민주당 높으신 분들은 청년들에게 공천기회 더 주고 고위 당직자가 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이 청년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던데 젊은 의원들 대부분이 시큰둥했습니다. 마침 제가 있었던 개혁위가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참석시켜서 상당수가 청년들이었는데 반응이 딱 제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냥 청년들 취업과 생활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 나을 거라고 선심 쓰듯이 룰을 바꿔서 누군지도 모르는 금수저 출신들에게 높은 자리 줘봤자 청년들은 불공정함을 느낄 거라고 말이지요. 지금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성, 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청년 최고위원을 둘지 젊은 당대표를 선출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외 인정이 청년 최고위원 문제나 젊은 당대표 문제보다 청년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애초에 이걸 룰을 깨는 문제로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대표 선거 시작 전에 합의해서 룰을 이렇게 결정해 뒀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뒤늦게 특정인을 위해 룰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악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지금 필요한 청년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정복 최고는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이 당의 당대표 선출의 기본적인 뭐라 그러나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런 말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육선이시고 조금 느긋하게 그리고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미 이러한 예외적 허용에 앞서 당대표 선거를 논란이 있었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충격을 주었지요. 자, 이러한 민주당 내 행태가 결국 정청래에 대한 지지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건이 터졌지요. 16일 박시영TV에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지금 돈이 없대. 후원금이 2천만 원이 안 찼대. 그래요? 그 내일 이제 등록해야 하잖아. 네. 오늘 뭐 1억 원 하고 뭐 이러잖아. 네. 돈이 없어서 난리래요. 그럼 갑자기 SOS를 쳤어, 저한테. 후원의 계좌 좀 홍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17일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밝혔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제 후원 계좌가 2천만 원이 아직 덜 찼다고 방송을 했나 봅니다. 그 방송을 보고 하룻밤 사이 무려 3억 8천만 원이 쏟아져 입금되었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일일이 돌려드리려 합니다. 번거롭지만 눈물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주말이라 후원 계좌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온답니다.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 계좌로 주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당대표 후보의 후원금은 따로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곧 열 테니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하룻밤새 7,700여 분이 평균 46,000원, 3억 8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알정직 선거운동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원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정을 안 정청래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이긴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곧 민주당원들과 민주시민이 8월 17일 정청래의 서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